방금 소개받은 루비 디렉터 김은경입니다. 네, 이 자리는 늘 떨려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부업자분들이시죠? 네, 저도 부업자로서 출발을 했습니다. 요즘 같은 더운 여름 오늘도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퇴근해서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두 다리 쫙 뻗고 누워있을 텐데 여기 오신 분들은 또 새로운 정보를 찾아 또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이렇게 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네, 여기 오신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성공자의 이런 마인드가 딱 되어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좀 활짝 열고 제가 준비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대의 공통된 고민이죠. 돈, 시간, 건강. 돈 어떤가요? 네, 늘 써도 부족하죠. 오늘도 출근을 했고 그리고 신랑의 어깨 여기 남자분들도 계신데요. 매일 출근이 기분 좋으신가요? 오늘 특히나 월요일이라 어깨가 얼마나 무거우셨겠어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직장을 나가요. 생계고 저희의 직업입니다. 그런데 너무 기분 좋게 나 갔다 올게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남편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내가 가장이니까 그리고 벌어야 하니까. 근데 열심히 평생 직장을 다녀도 늘 부족한 게 돈이에요. 그죠?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한 달 열심히 일해서 월급날이에요. 그럼 어디로 다 빠져나가나요? 카드값, 대출금, 그죠? 자동차 후루룩 다 나가버려요. 그러면 또 카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고민들을 해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일로 돈 걱정이 없으시다라면 이 자리에 또 오시지 않았겠죠? 그죠? 그리고 또한 시간이에요.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바빠 죽겠다. 그냥 돌아서면 할 일이 너무 많죠. 그런데도 뾰족하게 하루를 마감하다 보면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했는지조차도 너무 정신없고 바쁜 삶을 살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현대시대에는 가족들과 한 식탁에 모여서 제대로 밥 한 끼를 먹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아이들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자는 아이 얼굴 봐야 되고요. 또 별 보고 또 나와야 돼요. 정말 시간이 내 삶인데도 내 시간을 오롯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또 건강은 어떤가요? 평생 내가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생활을 해요. 그리고 결국 은퇴 후에는 병원비로 모두 쓴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죠. 그리고 건강을 지킬 여유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인 것 같아요. 돈도 많고 시간도 많아요. 그런데 건강할 때 지키지 않는다라면 건강을 잃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게 전 세계 경제 흐름입니다. 경제 흐름의 변화가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 컸어요. 코로나로 우리 2년 동안 어땠나요? 그냥 얼음의 상태였어요.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누가 이렇게 큰 재앙이 올 줄. 코로나를 이미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분 계셨나요? 직장 생활들 요 코로나가 우리에 미친 영향을 한번 보자고요. 굉장히 와닿으실 거예요. 물가는 굉장히 계속 오르고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요. 또한 경력이 단절되고 그리고 풀타임 자리가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가장의 월급이 반에 반토막이 나는 게 현실이 되었죠. 그리고 직장인뿐만이 아니에요.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요. 아이들이 안 와요. 아이들이 못 와서 학원비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아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자영업을 했었거든요. 자영업을 했다라면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손님을 받을 수도 없고요. 강제 그냥 우리는 귀가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포스에는 점점점 매출은 떨어졌겠죠.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코로나 전에 참 나 정리 잘했다. 이런 안도의 한숨과 굉장히 큰 진짜 행운이었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자영업자들이 진짜 너무 침울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면 상가들 보면 어때요?
폐업. 그리고 내가 그 처음에 들였던 모든 그 비용을 받지도 못한 채 권리금은커녕 그냥 월세만 내주세요 하는 그런 현수막도 많이 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이번 코로나에 굉장히 위기를 느꼈고요. 그리고 또한 코로나가 부른 우리 집값은 어때요? 폭등하죠. 이렇게 힘들면 집값은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갈 자리가 없는 거죠. 또한 내가 본업으로 그냥 평생 우리 아이들을 키웠다라면 남편이 걱정 없이 우리 가정을 지켜줄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월급이 반에 반토막이다니 알바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3잡, 4잡까지. 그리고 낮에는 직장인인데 밤에는 라이더예요. 달려야 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어때요? 배달의 민족. 너무 익숙한 친숙한 캐릭터죠. 이제는 손가락으로 그냥 주문을 하고 집 앞에 얼굴도 보지 않아요. 그냥 집 앞에다 이렇게 놓고 가더라고요. 그런 시대였고, 그리고 또한 소상공인.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로 언제까지 여유로웠을까라는 것보다는 코로나로 사람들이 휘청휘청, 경제가 휘청했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로 그때 이제 자영업자들은요 많이 발등을 찍었어요. 장사가 잘 되는 것도요 예외는 없었잖아요. 직업, 사업 분야,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쏟아지는 새로운 돈의 흐름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제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주는 게 현실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어떤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지금 3년 후, 5년 후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 미래가 다 준비되어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저 또한 늘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컸어요. 그러면 제가 왜 걱정이 컸을까? 저의 이야기를 짧게 해보겠습니다. 저의 전직은 어린이집 교사였어요. 저는 이남 일녀의 자영업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저의 또래에 비해서는 부족함 없이 대학까지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예체능을 전공했거든요, 제가. 근데 예체능을 졸업을 하면 다양하게 갈 폭이 넓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근데 제가 적성상 아이들을 좋아하고 해서 자격증을 따요.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자 직업으로 괜찮네. 내가 결혼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의 평생 직업이 될 것 같아. 해서 저는 자격증을 또 신나게 땁니다. 아동미술 자격증 그리고 시설장 자격증을 따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면 이제 어린이집 하나 하면 든든하겠다라고 하면서 저는 어린이집 교사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력 단절녀가 됩니다. 저희 아이도 케어하기 힘든데 이제 다른 아이들을 보러 이제 어린이집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때요? 최고로 키우고 싶은 게 부모님 마음이죠. 나는 못 먹어도, 나는 못 입어도 우리 아이에게는 최고로 해주고 싶죠. 저 역시도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호스트님이 저 다둥맘이라고 했죠? 다둥맘이면 몇째까지가 다둥맘일 것 같으세요? 셋째. 예, 전 넷째예요. 2+2. 제가 매번 강의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 욕심도 많았답니다. 그러니 저의 걱정은 남들은 2몫이잖아요. 전 4몫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정말 내가 받았던 것만큼 그래도 학원 걱정 없이 보내고 싶고 하고 싶은 거 해주고 싶고 하는데 그게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4명이에요. 대학까지 키우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불안하고 잠이 안 오는 거죠. 근데 신랑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는 평범하게는 살 수 있어요. 아끼고 아이들이 뭐 배우고 싶다, 뭐 갖고 싶다. 아니 기다려봐. 요번 달은 안 되겠어? 이런 삶일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저 말고도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라면 아이들의 자녀 양육비 이렇게 보면요. 영아 때는 그래도 별로 들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그러죠.
네 발로 다닐 때 돈을 모아라. 두 발로 다니기 시작하면 정말 돈이 많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유아 때도 역시 한 100만 원 정도. 예, 그런데 초등 저학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학교만 가나요? 학교 끝나고 나면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원을 보내게 되죠. 우리 아이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끝나고 나서 기본적으로 공부학원 가죠. 남자아이라면 태권도, 미술, 영어, 주말엔 수영. 아이들이 하는 건 다 하고 싶어 해요. 피아노. 이렇게 하다 보면 사교육비가 이렇게 통계청으로 본 결과 한 32만 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아이들을 보내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두 과목 세 군데만 보내도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되고요. 중학교가 되면 또 우리 학원 가나요? 저희 딸도 지금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런데 과외를 알아봐 달래요. 학원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싫고 매주 가서 싫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냥 네가 원하는 과목별로 이렇게 과외를 시키게 돼요. 그러니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평범하게 우리 남편들이 가져다 주는 월급으로는 과외는커녕 저 같은 경우는 학원도 하나씩밖에 못 보내는 형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또 요즘에는요, 고등학교까지 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까지 가죠. 그러면 대학교 가서 휴학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등록금을 못 내서. 등록금이 어때요? 만만치 않습니다. 보면은 사립대가 700만 원이 넘어요. 그럼 여기에 교재비, 교통비, 또 예를 들어 뭐 거기에서 자취를 한다거나 자는 비용, 또 뭐 아이들이 또 용돈 쓰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어때요? 엄청나죠. 그리고 국공립은 뭐 400만 원대라고 하는데 국공립을 내 맘대로 또 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아이 뭐 대학까지 다 완벽하게 통장에 딱 대학 4년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대학 등록금 때문에 부모님들은 또 열심히 또 대출을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다니다가 휴학을 해서 알바비로 또 다니다가 멈추고 하는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걱정이 정말 많았어요. 이 아이 보세요. 돈에 휘감아져 있죠? 그래서 아이가 걸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 돈덩어리야 이런 말 하죠. 예, 그만큼 돈이 정말 눈 태어나자마자부터 요즘은요 또 한 명, 두 명 낳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해주고 싶은 것들을 다 해주는 이렇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가구 월 소득 구간을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한 300만 원, 요 300에서 한 400만 원 정도 보면요. 아이가 대학교까지 갈 때 보면 3억이 넘게 든다라고 합니다. 그냥 3억이라고만 볼게요. 그러면 거의 2명이 대부분이시지 않나요? 2명이면 한 6억에서 7억? 준비되셨나요? 저는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허걱 막 숨이 막혔을 것 같아요. 저 4명이잖아요. 그러면 4억씩만 해도 4, 46, 16억. 예, 상상도 못할 금액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래서 아이들을 안 낳는 거예요. 예, 결혼을 했는데도 아이가 없는 집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계획이 없으신가 봐요. 이야기를 하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아이들을 그래서 이게 또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죠. 저출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고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전직이 어린이집 교사잖아요. 시설증 자격증까지 땄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저는 어린이집을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얘기했죠. 이 돈덩어리들.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안 낳다 보니까 저출산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까운 원장님들이나 이렇게 육아 사업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힘들어지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작은 어린이집들은 폐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원장님도 어디 상가에 어린이집 하나 놨어 한번 해볼래? 라고 전화 왔을 때 저는 노라고 했어요. 예전에 제가 봤던 원장님들이 차 사고 집 사고 지금 운영하는 원장님들은 아이를 좋아하니까 그냥 사명감에 운영할 뿐이지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너무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왜 이렇게 자격증에 목숨을 걸었지? 내가 그동안 했던 게 순간 무용지물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자격증을 따야 돈을 많이 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이들을 좀 여유롭게 키우고 싶은 마음에 그러면 뭘 하지?
커피숍을 해볼까? 아니면 옷가게를 해볼까? 여자들 어때요? 로망. 커피숍, 아우 딱 카페 사장님, 예쁜 옷 입을 것 같은 옷집 사장님, 이런 것들 생각하시잖아요. 또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니 정말 뒤로 보이는 현실은요. 우리가 우아하게 보는 카페 사장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열심히 장사를 하셨거든요. 대리점도 하셨고 큰 슈퍼마켓도 하셨고 식당도 하셨고, 그래서 늘 어렸을 때 봤던 게 부모님이 열심히 사셨어요. 생활력도 굉장히 강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없지 않아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벌려면 장사를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저희 동네에 키즈 카페를 제가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막상 아이들을 데리고 갈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키즈 카페 하나 차리면 나 진짜 대박 나겠다. 프랜차이즈를 끼면 또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해서 저희 동네에는 짜잔 하고 신세계의 아이들 키즈 놀이 카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 뜻대로, 제 계획대로 진짜 대박 났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저랑 지금 같이 사업하는 분도 만나게 된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키즈 카페를 제가 11월에 오픈을 했는데 그것도 기가 막혀요. 아이들 방학 때에서 정말 줄을 섰어요. 줄을 섰고, 그리고 주말이면 생일 파티 존으로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 역시 장사를 해야 돼 하면서 저는 포스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높은 매출을 찍었어요. 그런데 1년이 넘고 이제 1년 반이 돼가요. 자영업자, 혹시 여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지금은 뭐 안 하시더라도 혹시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또 자영업자들의 현실이 굉장히 또 우울해요. 그 높은 매출이 다 내 순수이익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건물로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린 말 그대로 임대료를 내야 되잖아요. 재료비 내야 되잖아요. 인건비 내야 되죠. 관리비 내야 되죠. 왜 이렇게 또 내는 돈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나한테 가져오는 순수이익은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오롯이 온종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녁까지 저는 노동 수입을 했던 거죠. 열심히. 그리고 아이들이 처음에는 여기 방방 있죠? 요 트램폴린에서 내려오지도 않아요. 우리 엄마 이 방방 한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엄마 마트 갔고 같이 극장 가고 이랬던 게 그 평범함들이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부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제가 이제 집에 가도 다 여자 일이잖아요. 아이들은 그냥 밥 먹어 먹이고 패스트푸드 먹이고 이랬던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저는 건강을 이제 점점점 피곤에 쩔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놀러 가려고 해도 제가 오너고 제가 주인이면요 문을 못 닫아요. 문을 닫으면 정말 너무 정확해요. 포스는 그냥 0원이에요, 0원. 그렇기 때문에 알바도 어떻게 하면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주인이다 보면 저기 생일 파티 좀 보면요 불을 또 꺼놔요. 전기세 아끼려고. 이런 게 현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반을 이렇게 너무 힘들게 있다가 유산아를 제가 저기 안고 있는 아이가 저희 막내인데 제 100일 때 제가 아는 동생으로부터 만나요, 유산아를. 그러면서 그냥 저는 따박따박 200포인트씩 잘 먹는 그냥 소비자였던 거예요. 나 사업할 거야 해놓고 막상 처음에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냥 뭔가 돈을 벌고 싶은 생각에 이렇게 가게를 제가 오픈한 거죠. 그래서 1년 반이 지나고 저랑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강의를 하고 있고 드레스를 입고 여유롭게 여행을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요 앞에 강원도도 정말 갈까 말까를 수백 번 고민하는 그런 타이밍에, 그래서 저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 잘 될 때 팔아야 돼, 잘 될 때. 근데 저 주변에서 그래 팔아 이렇게 했을까요? 정리하라고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요. 저희 신랑은 엄청난 반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잘 되는 가게를 여자가 이 정도 벌었으면 됐지라고 저를 반대했지만 저는 저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속전속결. 잘 되니까요. 그냥 바로 내놓으니까 서로 하겠다고 난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정리를 했죠.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왔잖아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투자한 돈을 다 월세로 다 차감이 됐을 거 아니에요. 빠른 선택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일상을 채우고 있는 시간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일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8시간. 예를 들어서 주야간이신 분들은요 8시간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농심 거기 다니시는 분을 만났는데 주간 출근이래요. 그래서 몇 시 하세요? 이랬더니 4시 반이래요. 4시 반이 어떻게 주간이에요? 제가 3교대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2교대인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그래서 그 오랜 시간 있었던 분들이 결국 퇴사를 하면 암에 걸려 있거나 병원에 누워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유산화의 기회를 빨리 더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고요. 일단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 8시간 뭐 통계적으로 이렇게 냈지만 8시간을 충분히 주무시지도 못하는 게 아마 현실일 거예요. 밤에 누우면 어때요? 어떻게 이번 달에는 돈을 내지? 머릿속에 아마 경제적으로 그런 돈 걱정이 아마 가장 클 거예요. 그리고 뭐 운동도 사치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저 가게 할 때 보면 운동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운동할 시간도 없고 친구 만나는 시간도 말도 안 되는 거였고 아이들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일상에 우리가 이렇게 바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렇게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한정된 시간이고요. 자유로울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하는 일로는요. 정말 답이 나오지 않아요. 저 역시도 자영업으로 저의 주변 사람들은 저한테 되게 잘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원장님들도 그래 야 어린이집 하는 것보다 너 진짜 잘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에 또 원장님한테 전단지를 쫙 돌려요. 우리 집에 와서 아이들 좀 놀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생일 파티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오시는 게 다였지만 저는 너무 시간이 너무 없다라는 거에 굉장히 그것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일로도 정말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지 한번 정말 돌이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물통 수익, 파이프라인 수익, 권리 수입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되게 스마트하신 분들이 다 오셨거든요. 저는 이런 말 몰랐어요. 몰랐고 그냥 장사하면 돼. 장사 어디가 몫이 좋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격증을 많이 따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저희 엄마를 늘 봤잖아요. 열심히 장사해서 그 당시에는 뭐 대형 마트나 뭐 홈쇼핑이나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아서 정말 저희 엄마는 돈을 많이 버시긴 했어요. 일반 평범한 직장보다는. 근데 지금의 노후를 보잖아요. 녹록하지가 않으세요. 우리 엄마 되게 열심히 사셨고 생활력도 강하고 우리 3남매 다 대학까지 보냈는데 근데 우리 집은 왜 부자가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바로 물통 수익이에요. 일할 때만 열심히 일을 하죠. 그리고 내가 그냥 일을 멈췄거나 우리 부모님처럼 노후에 이제 일할 자리가 없어지면요. 수입이 단절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쌀 때 좀 땅 좀 사놓지. 저희 엄마 또 땅을 안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스템에서 계속 수입이 발생하는 게 있대요. 저도 유산화를 만나서 알았어요. 이런 수입이 있구나. 이래서 부자는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돈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을 버는구나. 하지만 이런 수입 자체를 아직도 모르신다라면요. 평생 우리가 노동 수입에만 허우적대다가 결국에는 그냥 먹고 살만은 하겠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봤을 때 우리 엄마는 뭐 했지? 그리고 여유로운 삶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요. 이런 노동 수익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하는 전문가들도 이 또한 속해요. 의사, 약사 이런 전문가들이잖아요.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셨고 그죠? 근데 병원에서 하루 종일 수술이 있으면 뭐 24시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아들은 싫어도 의사 며느리는 좋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누가 돈을 다 써요? 옆에 사람이 다 쓴다라는 거죠. 되게 진중하시네요. 부업자분들. 많이 피곤하세요? 네. 그래서 물통 수입 그리고 파이프라인 수입을 저는 유산화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몰랐다라면요.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키즈 카페를 할 때 제일 두려웠던 건 또 어딘가 사다리차 소리가 나요. 또 어딘가 생기면 어떡하지? 나랑 똑같은 걸 또 누가 따라하면 어떡하지?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시작했지만 지금은 우후죽순 잘 되면 어때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냥 동네만 딱 보세요. 치킨집이 몇 개인지, 미용실이 몇 개인지, 커피숍이 몇 개인지 엄청나죠? 잘 되면 가만히 있질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권리 수입 자체는요. 건물주, 베스트셀러 작가, 음반 작가 재능 있으신가요?
지금 요 마스크 사이로 눈만 보이시는데 뭐 지금 뭐 그쪽으로 진출해 하실 능력은 아직 아니신 것 같고요. 네,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대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또 주변에서 어떤가요? 아유, 다단계. 그걸 뭐 말을 뭐 이렇게 바꿨어. 아니면 어때요? 선입견 많이 갖고 있죠. 반대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권리 수입 안에 우리가 건물주가 될 수 없다라면, 우리 금수저 아니잖아요. 그죠? 금수저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했습니다. 옆집 엄마들은 그래요. 아, 무슨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너 얼마나 또 많이 팔아야 돼. 너 말 잘해야 돼. 인맥 잃어. 우리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가요. 이야기했고, 빌 게이츠 어때요?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거래요. 워렌 버핏이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엘빈 토플러 미래 학자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 귀를 기울이시면 되는데 사람들이 옆에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분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 아닌데 오늘 이런 것들이 팩트라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아직도 이 단어에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젠 유통이 다 변하고 있거든요. 누가 재래시장 가서 그 광고 유통 다 거친 1,000원에 만들어진 걸 10,000원에 살까요? 사람들은 너무너무 지금 똑똑해지고요. 너무 정보화가 발달이 돼서 엄마들이요. 이유식 하나 사도요. 예, 바로 직거래예요. 배추를 사도요. 산지 직송이에요. 싱싱하고 싸고 거품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소비자와 판매자예요. 소비자, 판매자. 중간 유통 광고비를 다 줄인 거죠. 그리고 점포가 없는 형태예요. 저 점포 하나 갖고 있었잖아요. 점포 하나 차리는데 제 순수 이익 돈으로 만들었을까요? 저도 대출 받아서 1억 정도가 들어요. 아이들 그 놀이는 다 비싸더라고요. 그렇게 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초기 진입비도 없대요. 이 정도의 점포를 만들 만큼. 그리고 수익의 일부분은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체계고요. 회원들이 제품을 애용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그룹을 형성한대요. 이 말이 뭘까요? 바로 팀이에요. 팀. 장사는 자영업은요, 저 혼자 일해야 돼요. 혼자. 누군가 알바생을 쓰면요, 그걸 다 나눠줘야 돼요. 제 수입을 다. 그런데 혼자 일할 때, 그리고 100명이 함께 일할 때, 그냥 1년만 볼게요. 1년. 1년. 2,500시간이죠. 일주에 500시간. 40년 걸릴 거 4년이래요. 그런데 저희가 이 일은요, 100명이 뭐예요? 예, 무한으로 함께 하는 일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로운 비즈니스예요. 말 그대로 손가락 하나로, 핸드폰 하나로, 우리는 터치 하나로 매출이 일어나고 주문을 하고 또 다 관리를 해요. 이것 또한 진짜 너무 신기한 거죠. 자영업만 했다라면 월세 내야죠. 그 초기 진입비가 엄청나죠. 그러면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트렌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자동차 산업에서 컴퓨터 산업, 그리고 2022년에는요 헬스 웰리스 산업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익숙하죠? 이젠 우리 웰빙 하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고요. 나이 안 먹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관리들을 너무 잘하세요. 그만큼 건강하고 이 웰리스 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게 트렌드라는 거죠. 건강한 삶과 라이프 스타일,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기술, 다시 보세요. 헬스가요 11.9조의 달러의 규모,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사업으로 우리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돈이 되겠다, 이걸 딱 감을 잡으셔야 돼요. 네, 똑똑하세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헬스, 웰리스 산업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원 직접 판매 주요 제품으로는요, 생활용품이 굉장히 많죠. 주변에 나 네트워크 마케팅에 근데 뭐 하는데 나 치약이랑 고등어랑 드라이 막 팔아, 막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주요 제품을 또 잘 선택해야 돼요. 생활용품이 3위고요. 2위가 화장품이고요. 1위가 뭐예요? 영양제예요. 그래서 어느 회사가 다 영양제를 만들어요. 네.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미국 미래 경제학자 폴 제인 필저가요. 1조 달러 웰리스 산업에서 가장 많은 백만장자가 나온다라고 이 책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백만장자 하면 어때요? 그냥 영화에서나 뭐 드라마에서나 보는 그런 단어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 웰리스 산업 안에 나온대요. 그럼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고르는 기준을 한번 볼게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신 분들은요, 진짜 운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저도 유사나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저 또한 되게 고지식하고 의심이 많아요. 진짜 의심병이 많거든요. 근데 이 회사를 그냥 아는 지인이 하라고 그냥 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을 걸 수 있는 회사잖아요. 기업의 철학이 분명한 회사, 믿을 수 있는 제품, 외부로부터 인정받는 회사,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 재무구조, 보상 플랜이 완벽한 회사를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그 회사가 바로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입니다. 유사나 하면요, 유는 그리스어로 진정한, 사나는 건강입니다. 이 얘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저는 처음에 유사나라고 하니까요, 유산화, 유산나 막 이상한 걸 검색하고 이상한 회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기업가가 만든 회사가 아니고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이 창립자의 마인드가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왔을 땐 저 말이 뭐가 이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어느 회사의 오너의 마인드가 중요한 거잖아요. 정말 이분의 마인드는요, 너무나 삶을 사랑하는, 진짜 그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유사나의 역사를 볼게요. 사람들이 야, 유사나는 처음 들어봤어, 이런 말 아직도 많이 하시죠? 네. 예, 그것 또한 우리에게는 지금도 엄청난 기회예요. 유사나의 역사는요, 1974년 걸 연구소로부터 설립을 했대요.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개발하시고요, 수십억 개의 진단 시약을 개발했는데 1992년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 설립했대요. 이분은 그 진단 시약만으로도 그 개런티만 해도 이미 부와 명예를 누리셨잖아요. 그런데 가족 중에 돌아가신 거예요, 암으로. 누나, 형. 그러니 얼마나 과학자가 시리에 빠지겠어요. 무슨 병이야? 딱 걸리기보다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방시약으로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를 설립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되게 놀랍고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인드로 저희 2000년에는 산호비부 메디컬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멕시코의 산호비부 병원이라고 삼성 이건희 회장이 전립선 암일 때 다녀와서 KBS 뉴스에 나왔어요. 유튜브 지금 검색하면 나와요.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너무 비싸고 또 너무 알려지지 않아서 모르는데요. 유사나 병원을 가지고 있어요. 오전에 우리 권수사님 다녀오셨죠? 그 사진 보니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네, 그리고 2003년에 유사나 코리아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유사나는 뭐 이미 막 유행 지난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했을 때 제가 좀 더 좀 제대로 알아보시지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고 전 세계 24국에 진출이 되어 있어요. 모든 회사가 글로벌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글로벌 사업은 맞아요. 글로벌 비즈니스가 중요해요. 저희는 원서버여서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던 나의 수입을 가지고 다른 24국에 있는 어느 나라에 제가 이민을 갈 수도 있잖아요. 가면 그 코드가 다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런 얘기 하실 때 뉴욕 증시 그리고 원서버 이런 말에 굉장히 이렇게 귀가 열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2022년 8월 저희 유사나 설립한 지 30주년이래요. 대단하지 않나요? 이번 다 어떻게 지금 신규분이라 그런데 미국 혹시 가신다고 비행기표 끊으셨나요? 예, 30주년이래요. 저희가 직접 가서 보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3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주년의 기회는 진짜 놓치지 마세요. 이번 기회 놓치면 5년 뒤래요. 그럼 제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래서 저도 갑니다.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고 FDA 의약품 제조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24개국이 진출되어 있대요. 그런데 많은 나라에 막 진출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저희는 아까 원서버
비즈니스 자체가 24개국에서 가능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가장 오래 지속될 지속 성장할 5대 회사로 선정이 되었어요. 누가? 경제잡지 포버스에서 워렌 버핏이 얘기했어요. 어떤 회사일까요? 궁금하죠? 많이 졸리세요? 저기 헬스팩 안 드셨나 보다. 헬스팩 드시고 오셨어야 되는데 오늘 이게 지금 네. 어느 회사냐면요. 월마트, 코카콜라, 유니레벨, TGX, 유사나 여기 보이시죠? 유사나가 이렇게 5대 회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527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번호도 계속 바뀌는 회사 있거든요.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번호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마크 많이 보시지 않나요?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 많이 봐요. 이제는 업계 순위 7위예요. 놀라운 성장이죠. 유산화의 제품은 그냥 과학이에요. 과학. 우리는 그래서 먹는 영양제, 바르는 영양제, 빼는 영양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요. 그냥 유산화가 좋아요. 유산화에서 만든 매뉴얼이라면 신뢰 가시나요? 우리 농장 있고요. 70년 됐고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20년 전 세계 영양제를 평가하는 전문 서적에서 우리는 늘 1위예요. 1위. 그리고 캐나다에서 만든 책인데 미국 회사가 1등이에요. 그것도 너무 팩트 아닌가요? 이런 영양제를 저희가 만난 것도 행운이에요. 그리고 전문가가 말하는 뉴트리션 선택 기준입니다. 이분 아시죠? 여에스더. 많이 나와서 아시는데요. 이분은 나는 왜 영양제를 처방하는 의사가 되었나라는 이 베스트셀러예요. 교보문고 치시면요. 이 책 또한 영양제 치면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매일 골골거려요. 의사인데 얼마나 주변에 실력 있는 의사들이 많겠어요. 아무리 처방을 해도 먹어도 기운이 나질 않는 거예요. 영양제를 먹었는데 기운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루에 45알 이상을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3회 기관이 인정한 최고의 뉴트리션 제품입니다. PDR에 등재가 되어 있고요. CPS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의사들이랑 다 외우고 막 처방하는 거 아니겠죠. 그런데 이만큼 생산 설비 자체가 의약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PDR에 등재가 되어 수 있는 거죠. 저희 나라 우리 아이들 키워봤지만 어때요? 조금만 콧물 안 떨어져도 항생제 계속 먹어야 되죠. 근데 어릴 때부터 영양제를 잘 먹이면요. 솔직히 병원 갈 일은 없더라고요. 제가 첫째 막내 때 유산을 만났잖아요. 그 유산인 말들을 다 빠서 젖병에 넣어서 먹였어요. 우유병에. 근데 얘는 그냥 우유가 주황색인 줄 알아요. 그렇게 먹었더니 확실히 병원을 안 가더라고요. 또한 유산화 운동선수가요. 엄청 많죠. 146명, 4,500명이 넘게 후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2000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146명 유산화 선수가요. 이렇게 총 21개의 메달, 8개의 금메달, 은메달 5개, 8개, 동메달 5개 멋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어때요? 체력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우리도 솔직히 지금 밥 안 먹고 와서 얼마나 배고파요. 영양제 안 먹었으니까 지금 막 졸리잖아요. 근데 운동선수들은요. 빠른 회복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영양제를 먹고 이들은 몸을 만드는 거죠. 동계올림픽에도 황대현 선수가 금메달리스트. 멋지죠. 너무 자랑스러워요. 막 경기 중에 유산화 제품을 막 이렇게 까먹는 거 보면요. 너무 자랑스럽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먹는다라는 거죠. 제가 좀 빠르게 이제 진행할게요. 유산화 파운데이션으로 이렇게 나눔을 실천해요. 미국에 가면 이 아이들에게 그냥 영양제만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막 곡물, 시리얼 다 여러 가지 통조림까지 저도 그런 거를 싸면서 그게 기부래요. 하는데 정말 대단한 회사구나라는 걸 또 느꼈고요. 자, 그러면 회사 너무 탄탄하죠? 제품 어때요? 탁월하죠? 그러면 이제 보상 플랜, 돈이 돼야죠. 회사도 좋고 제품도 좋아. 근데 어떻게 하면 돈을 안 주려고 보상 플랜을 100번을 들어도 모르겠어. 그런데 유산화는요, 너무 심플해요. 너무 심플해서 회원 가입만 하면 돼요. 회원 가입. 우리 회원 가입하는 게 이상한가요? 쿠팡도 가입하고요. 옷 사이트도 조금 스타일 괜찮으면 우리 회원 가입해요. 왜? 적립금을 주거든요. 조금 더 싸게 사잖아요. 또한 유산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싸게 그냥 제품을 구입하려면 PC. 그런데 그냥 점포가 없지만 온라인상에 비즈니스를 3개를 준대요. 해독 한번 해야죠. 해독. 우리 집만 대청소 하실 건가요? 세탁조만 청소할 일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
모든 그 나이에 따라 우리가 움직였잖아요. 그럼 내 몸에도 한번 보상을 주셔야죠. 해독 한 번 하는데 가게를 하나 준대요. 예. 그리고 나 플러스 뭐 둘이 부부가 하면요, 가게를 2 플러스 1 3개를 준대요. 가상의 가게예요. 네, 보상 플랜 5가지 특징은요, 직급 단계 제한이 없어요. 이 또한 되게 놀라운 거고요. 마감 실적이 없어요. 마감 있으면 우리 뭐예요? 영업이나 다름없죠. 마감이 없다라는 거고요. 주별 후원수당 월급 12번 받죠. 예, 근데 주급이에요. 주급 52번 받아요. 그죠? 예, 그리고 다양한 보너스, 한계 없는 수익, 글로벌 비즈니스, 아까 팀워크. 그리고 유사나 보상 플랜은요, 너무 간단하죠. 소매 수입, 주별 후원수당, 셀라비오 보너스 너무 많아요. 이 회사는 어떻게 하면 사업자에게 돈을 더 주려고 해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렇게 앉았을 때, 저 사람 얘기하는 게 진짜야? 진짜일까? 이런 의심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사업자가 돼 보니, 내가 한 달 그렇게 가게에서 정말 노동 수입을 빡세게 말 그대로 그렇게 시간과 온전히 다 바꿔도 이만한 수입이 안 되는 거죠. 예, 말 그대로 권리 수입이죠. 유사나의 보상 플랜은 우리 피라미드라고 주변에 많이 얘기하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 시작했으니까 저기 끝에 계신 분은 처음 시작했으니까 3%만, 나는 좀 오래됐으니까 21% 받아야죠. 이게 피라미드인 거예요. 근데 유사나는 너무 공정해요. 똑같이 20%를 다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게 하나, 둘, 셋, 3개예요. 우리 잘 되면 어때요? 우리 백종원의 그 백다방 잘 되니까 프랜차이즈 어마어마하죠? 우리 유사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잘했어요. 이게 소개만 하는 거예요. 먹고 쓰고. 근데 이게 어려우면 안 되죠. 왜냐면 우리 맛집 가면 막 얘기하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굳이 말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해요. 유사나도 똑같아요. 말하기 싫으면요, 제품만 무지하게 먹어보세요. 그럼 물어볼 거예요. 야, 너 요즘 얼굴에 이렇게 빛이 나. 그럼 왜 이렇게 날씬해? 왜 이렇게 똑같이 있는데 이렇게 체력이 좋아? 알아서 그냥 모델이 되실 거예요. 그럼 말하고 싶지 않아도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라인이, 이게 유통 라인이에요. 쭉쭉쭉쭉쭉 유통 라인. 대수에 제한이 없대요. 예. 그리고 우리 판매 수당 아니죠? 후원 수당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가게가 맥스가 돼요. 우리 10달 되면 애기 낳아야 되잖아요. 5천이 되면요, 가게를 또 줘요. 우리 어때요? 프랜차이즈 하나씩 더 주면요, 그만큼 매출이 거기에 중복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지금 뭐 다이아몬드님들은 거의 30개가 넘을 거예요. 아마 그 30개의 프랜차이즈의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네. 이렇게 그것도 하부의 밑으로 계속 배치가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거를 다 유지하는데 우리는 월세 제가 얼마 냈을까요? 저 240만 원 냈어요. 월세. 근데 월세 날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요? 근데 유사나는 그냥 먹고 쓰면 된대요. 가족이. 그냥 브랜드 체인지만 하면 돼요. 저희도 6가족이라 마트에 한 바퀴만 돌면요, 카트에 가득 실려요. 40만 원, 5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근데 한 달을 오롯이 건강을 챙기는 제품을 먹는 거죠. 그러면 오늘 좀 보상 플랜 처음 왔으면요, 저는요, 저 100번 들어도 이해가 안 가요. 저 머리가 좀 안 좋은지 수혜는 좀 약해서. 그치만 오늘 이 보상 플랜의 마지막 여기 레버리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복제 축적 레버리지. 1년에 그냥 많이도 아니에요. 딱 한 명만 소개하세요. 한 명. 그냥 먹고 쓰기만 하면, 그러고 있으면 10년이 되면 1024명이 돼요. 요거를 나는 좀 빨리 단축하고 싶다. 시간을 앞당기시면 돼요. 한 달에 그 30일 동안 한 명만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부업자잖아요. 그죠? 좀 시간을 더 앞당기셔야 돼요. 10년까지 기다릴 새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한 달에, 제가 1년이라고 했는데 그냥 한 달에 딱 2명, 나도 부업자, 너도 부업자, 우리 그냥 한 명씩만 찾자. 한 명씩만. 많이도 아니야. 한 명씩. 그러면 2명, 4명, 8명, 16명, 32명, 64명, 128명. 여기까지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뒤 보세요. 몇 명이에요? 2046명이래요. 이 레버리지를 보면 어때요? 놀랍지 않나요? 근데 여기에 반만 사업을 한다 해도, 아니 영양제만 먹는다 해도 엄청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가게 골드 가게 하나만 맥스돼도요 700만 원입니다. 우리 대기업의 이렇게 수입들을 보면요, 500만 원 순수이익으로 이러다 보면요, 그냥 이것저것 다 세금도 떼면요, 이 700만 원 받아오시는 분 주변에 계신가요? 계신다 해도
그분은 아마 시간이 없을 거예요. 시간이 불쌍할 정도로. 그죠? 그런데 우리는 골드, 여기 노란 배지들 보셨죠? 요게 그 수입을 이야기하거든요. 700만 원이래요. 예, 루비는 1,500만 원. 그냥 가게 9개. 내가 백다방 그냥 9개만 맥살래. 9개만 그냥 열심히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9개만 맥스해도 월 9,900, 1억이죠. 1억. 그런데 월 얼마래요? 20만 원에서 40만 원이래요. 이것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죠? 20만 원, 40만 원을 영양제만 먹는다 하면 주변에서 야, 영양제를 그렇게 많이 먹어? 라고 하지만 비즈니스잖아요. 그죠? 투자가 있어야지 우린 또 성공을 할 수가 있겠죠? 보너스는 엄청나죠. 그리고 부업자분들이라 시간 많이 못 쓰시죠? 근데 유니스타즈는 어때요? 최고의 이렇게 클래스별 맞춤 교육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쪽집게 과외 선생님 놓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있어요. 내 손 안에. 언제 어디서건 내가 마음만 있으면 하루에 1시간이면 1시간 투자하셔야죠. 배워야 되잖아요. 나의 전직, 나이 그걸 다 떠나서 유산화로 일단 성공을 하겠다 하면 이 안에 다 있어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그런데 우리 쪽집게 과외 얼마인가요? 3달에 9,900원이에요. 엄청나죠. 예, 금액을 떠나서 이렇게 엄청난 고퀄리티의 교육이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가입이 안 되셨다라면 한번 스폰서 같이 모시고 온 분들께 한번 문의해 보세요. 네, 제가 드레스를 입었어요. 드레스 입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유산화에서는. 그런데 제가 유산화를 만나지 않았더라며. 저 내 아이 엄마잖아요. 그리고 너무 지극히 평범하게 살다가 유산화를 만나서 미국도 가서 태극기도 흔들었고요. 드레스도 입게 되더라고요. 삶의 질이 달라요.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너무 앞서서 꽃길을 가고 계시고 너무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비전이 되어주셔서 갈 길이 멀어요. 그런데 저 역시도 코로나 2년 동안 어때요? 멈춰 있었거든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래도 따박따박 권리 소득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제부터 출발이에요. 저도. 너무 자유로워 보이지 않나요? 예,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공짜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던 여행들이 있어요. 부다페스트, 제가 아프리카도 됐는데도 제가 못 갔어요. 근데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때 갈 걸. 그런데 유산화는 어떤 회사예요? 못 갔다고 통장으로 용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최고의 회사다. 그리고 저희 남편 엄청 반대했거든요. 여기 남편분들, 남자분들 계신데 처음부터 아우 멋진 회사야 해 라고 했던 분 계신가요? 아마 그러세요? 와 진짜 완전 깨이신 분이다. 근데 지금 시선을 밑으로 까시는 분들은 부인들 좀 괴롭히셨던 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저희 신랑도 대표적인 아주 그냥 선입견에 똘똘 뭉친 아주 편견에 똘똘 뭉친 엄청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여행 한번 따라갔다 와봐. 갔어요. 신나게 크루즈에서 놀고 왔는데 주급이 찍혀 있잖아요.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살림해요. 살림. 본인 직장 다니면서 고무장갑 끼고 아이들이 많으니까 어때요? 밥을 차려야죠.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무장갑만 좀 자주 사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역시 여자의 지혜, 선택 이게 중요해요. 여기 남자분도 딱 손드시잖아요. 그 와이프분이 진짜 행복하시겠어요. 네, 워렌 버핏이 이야기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 죽을 때까지 누가 일하고 싶어요? 당장 때려치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최근에 농심 그 언니분 만났다고 했잖아요. 들어가는 길이 진짜 이렇게 끌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장 입고 내가 아주 멋지게 사표를 던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라면요. 눈 진짜 크게 뜨셔야 되고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파이프라인 하나를 구축하는 것은 월급 봉투 1,000개를 얻는 것과 같다. 맞아요. 제가 요만큼 저는 루비까지 요만큼 왔는데도 이게 진짜 엄청난 수입이라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유산화의 기회 어때요? 회사, 제품, 보상 플랜 기가 막히죠? 예, 이 모든 기회를요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요.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은 역시 그렇게 돼요. 아휴 저 사람만 되는 거야. 나 되겠어? 자기 스스로를 믿지 못하면 될 수 없어요. 삶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기회는 바로 유산화예요. 어제 먹은 음식이 오늘의 제 건강 상태죠? 과거에 선택했던 게 현재의 우리의 내 모습입니다. 그러면 3년 뒤, 5년 뒤 넉넉하고 자유로운 삶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유산화라는 최고의 도구,
최고의 기회를요, 오늘 꼭 잡으셔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성장과 성공을 응원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